바닷가에서 다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민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준호 담임 선생님입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습니다. 준호에 대해 상담할 일이 있어서요. 준호가 무슨 문제라도. 문제는 아니고요. 좋은 이야기예요. 언제 시간 되세요?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갈 수 있어요. 네, 3시에 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준호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학교였습니다. 상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선생님으로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선생님입니다. 강민수입니다. 준호가 무슨...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실래요? 선생님은 차분하게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 많이 성숙해졌어요. 친구들을 잘 돌봐주고 학급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어요. 뭔가요? 너무 어른스러워요. 14살 아이치고는요. 선생님의 말에 민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준호가 집에서 아버지를 많이 돌보고 있죠? 그런 편이에요. 아이가 자신의 역할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에게 동생 이야기를 해요.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재라는 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하면서 많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요.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형제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동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공부에 문제가 있나요? 성적은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 보여요. 민수는 준호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형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선생님의 조언이었습니다. 꼭 자주 만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준호가 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형으로서의 역할이요? 네. 준호는 민재를 정말 아끼고 있어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민수는 선생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단순해요. 그냥 형과 동생일 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준호가 동생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무시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말이 민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준호를 위해서라도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도 민재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일찍 오셨네요. 응, 일찍 끝났어. 오늘 뭐 하셨어요? 너 담임 선생님 만나고 왔어.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좋은 이야기였어. 민수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훌륭한 아이라고 하시더라. 정말요? 응.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한다면서.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죄송해요. 왜 죄송해? 잘못한 거 아냐? 그래도. 준호야, 민재가 그렇게 보고 싶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어요. 왜? 형이니까요.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요. 준호의 솔직한 마음이 민수를 감동시켰습니다. 혹시 민재 만날 수 있으면 뭐 하고 싶어? 같이 놀고 싶어요. 예전처럼요. 그래? 네. 그리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무엇이 괜찮다고? 형이 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준호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과 준호의 마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방법을 찾아볼게. 뭐요? 민재 만날 수 있는 방법 말이야.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조금씩 해도 돼요. 민수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선 엄마에게 연락해 볼게. 지은 엄마요? 응. 안전한 만남을 제안해보자. 안전한 만남이요? 너와 민재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야.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뭘? 아빠도 민재가 보고 싶어. 그날 오후 민수는 용기를 내어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지은 씨, 민수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민재와 준호가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준호가 민재를 많이 그리워해요. 민재도 그래요. 매일 형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어떻게요? 안전한 곳에서 짧게라도요. 지은이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말은 어때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아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민재 만날 수 있어요? 응, 이번 주말에. 아, 뭐하고 놀지? 준호는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형과 동생이 만나는 것일 뿐. 첫 만남이 성사된 지 일주일 후 지은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시간 있으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재에 관한 일이에요.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만남을 취소하려는 건 아닐까요?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민재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갈게요.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15분 늦게 나타난 지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보다 10kg은 빠져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버스가 늦어서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지은이 테이블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지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생활비도 부족하고. 민재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어요. 하루 10시간씩요. 민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양육 조정을 하면 어떨까요? 양육 조정이요? 네. 제가 혼자 키우기에는 너무 벅차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민재를 일주일에 며칠은 민수 씨가 봐주시면 어떨까요? 지은의 제안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민재도 아빠를, 민수 씨를 그리워해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민재는 제 친자가 아닌데. 그래서 제대로 된 계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양육조정 계약서를 찾아봤어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요? 감정은 접어두고 민재를 위해서 생각해봐요. 지은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으로는 민재를 돌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잡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법률가와 상담해보고 답드릴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며칠 후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친자가 아니어도 양육했던 기간이 있고 아이와 정서적 유대가 있다면 가능해요. 정말요? 네.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추세예요. 민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친생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되어야 해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양육 계획서를 작성해야 해요. 공동양육 계획서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돌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민수는 메모를 했습니다. 비용 분담, 교육 방침, 의료 문제까지 다 정해야 해요. 복잡하네요. 네, 하지만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변호사의 조언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지은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습니다. 공동양육 계획서를 작성해보죠. 변호사가 두 사람을 중재했습니다. 먼저 양육 시간부터 정해볼까요? 저는 주중에 일하니까 주말에 민재를 봐주시면 어떨까요?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요. 그럼 준호와 함께 있는 시간도 늘어나겠네요. 민수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재 생활비의 일부를 민수 씨가 부담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얼마 정도요? 월 50만 원 정도면. 알겠습니다.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문제는? 큰 결정은 함께 상의해요. 응급 상황에서는 현재 양육자가 판단하고요. 지은의 제안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에게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민수 아저씨와도 함께 지낼 거라고 말하면 되죠. 아저씨라고요? 네. 아빠라고 부르는 건 좀 복잡할 것 같아서요. 민수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세한 조건들을 하나씩 정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민재와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부터 시작할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민수는 설레었습니다. 준호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네, 아이가 정말 기뻐해요. 민재도 그럴 거예요. 지은이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 감사해요. 뭘요? 이렇게 해주셔서요.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왜요? 미안해서요.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민재를 위해서 생각해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날 저녁 민수는 준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이제 민재가 우리 집에도 와요? 응, 주말마다. 아, 정말 좋아요. 준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형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네. 네. 민재 잘 돌봐줄게요. 하지만 민수는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법과 마음 사이에서 찾은 해답이었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주말이 왔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는 더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빠, 민재 언제 와요? 10시에 데리러 가기로 했어. 뭐하고 놀까요? 준호는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하자. 민재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물어보고. 민수도 긴장되었습니다. 8개월 만에 민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민수와 준호는 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지은이 민재와 함께 나왔습니다. 민재는 예전보다 많이 자랐지만 여전히 말랐어 보였습니다. 안녕, 민재야. 준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형아. 민재가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8개월 만에 재회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응, 안녕. 저 기억해요. 민재의 말에 민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였습니다. 오늘 형이랑 재미있게 놀자. 네.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 민재의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데려다 줄게요. 네, 잘 부탁드려요. 민재야, 형 말 잘 듣고 있어. 네, 엄마.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민재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야, 뭐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놀이공원 갈까? 아니면 영화 볼까? 형아가 정해주세요. 민재는 여전히 내성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중립적인 장소로 어린이 박물관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자 민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와, 여기 커요. 응, 같이 구경하자. 준호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체험 코너에서 두 아이는 금세 어울렸습니다. 과학 실험을 하고 만들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형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준호가 민재를 도와주는 모습이 진짜 형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물관 내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했습니다. 민재야, 뭐 먹고 싶어? 햄버거요. 나도 햄버거. 준호도 같은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요. 엄마랑 잘 지냈지? 네. 그런데 민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 가끔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는데? 엄마가 울 때요. 민재의 말에 민수와 준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야. 준호가 민재를 위로했습니다. 왜요? 형이 있잖아. 그리고 아저씨도 있고. 준호가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정말요? 응,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재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준호와 민재는 시소를 타고 그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아, 저 높이 밀어주세요. 알았어. 준호가 민재의 그네를 밀어주었습니다. 아, 높다. 민재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준호의 방을 구경했습니다. 와, 형 방 넓어요. 응, 너도 여기서 잘 거야. 정말요? 응, 같이 자자. 준호가 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민재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는데? 계란 깨는 거요. 정말? 해봐. 민재가 조심스럽게 계란을 깼습니다. 껍질이 조금 들어갔지만 성공했습니다. 잘했어. 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재는 말이 많아졌고 준호는 형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민재야, 야채도 먹어야 해. 싫어요. 먹으면 키 커져. 정말요? 응, 형이 그래서 키 컸어. 민재가 억지로라도 야채를 먹었습니다. 밤에 둘이 같은 방에서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형아,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무서운 건 왜? 재밌으니까요. 그럼 재미있는 얘기는 어때? 좋아요. 준호가 민재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형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나 준호를 깨웠습니다. 형아, 일어나요. 응? 벌써 아침이야? 네. 같이 아침 먹어요. 알았어. 아침 식사 때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 여기 또 올 수 있어요? 응, 매주 와. 정말요? 정말이야. 민재가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지은이 민재를 데리러 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아쉬워했습니다. 저 안 갈래요. 다음 주에 또 와. 약속해요. 약속해. 준호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이 도착했습니다. 잘 지냈어? 네. 정말 재밌었어요. 민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형이랑 아저씨가 잘해줬어요. 다행이네. 지은이 안도했습니다. 민재를 보낸 후 준호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그래? 네. 민재도 우리 가족이에요.
준호의 말에 민수는 확신이 섰습니다. 앞으로도 잘해보자. 네. 하지만 민수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민재가 자라면서 진실을 알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가족 형태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와의 공동 양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말마다 오는 민재는 이제 집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준호와의 형제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민수는 회사에서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수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부산중앙병원입니다. 박현우 씨가 민수 씨께 전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가 병원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우가 어떻게 된 건가요?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계세요. 면회는 어려우시고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편지요? 네. 받으시겠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우를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편지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이틀 후 민수의 집으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현우의 손글씨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읽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빠, 뭐예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편지야. 누구한테서요? 현우 아저씨한테서.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어요? 잘 모르겠어. 읽어봐야 알겠지. 민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현우의 글씨는 예전보다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갑자기 편지를 써서 당황스러울 거야. 나는 지금 병원에 있어. 가난 말기야. 아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죽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어. 먼저 정말 미안해. 내 인생을 망친 것, 20년 우정을 배신한 것,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변명하고 싶지 않아. 그냥 미안할 뿐이야. 그리고 민재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나는 민재의 친아버지야.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너였어. 7년 동안 민재를 키운 건 너야. 그 사랑과 정성을 나는 줄 수 없었어. 그래서 결정했어. 민재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할게.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작성했어. 이제 민재는 법적으로도 너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몇 년간 모은 돈이 조금 있어. 많지는 않지만 2억 정도야. 이 돈을 민재 명의로 신탁했어. 민재가 성인이 되면 교육비나 결혼자금으로 쓸 수 있게. 나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만 이것만은 해주고 싶었어. 민수야, 내가 민재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제라도 민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민재에게 전해줘.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마지막으로 너희 가족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 현우가.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빠, 뭐라고 써 있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 아저씨가 많이 아픈가 봐.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응. 사과하고 싶었나 봐. 민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는 없었습니다. 오직 사과와 민재를 향한 마지막 책임감만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현우 씨가 민재에 대한 친권 포기서를 작성하셨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신탁 관련 서류도 정리되었고요. 신탁이요? 민재 명의로 2억 원을 신탁하셨어요. 민재가 만 20세가 되면 사용할 수 있어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현우가 정말로 그 돈을 민재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현우 씨 상태가 어떤가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네요. 일주일 후 민수는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현우는 예전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20년간 함께했던 친구였습니다. 미안해, 현우야. 나도 미안해. 민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는 준호와 이야기했습니다. 현우 아저씨가 돌아가셨어. 그래요? 응. 마지막에 민재를 위해 좋은 일을 해줬어. 어떤 일이요? 민재가 나중에 공부할 수 있게 돈을 남겨줬어.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아저씨도 민재를 사랑했나 봐요. 그런 것 같아. 그럼 이제 민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돌봐줘야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현우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를 태우지 않기로. 민재가 성인이 되면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겉봉에 적었습니다. 민재에게 마이너스 20세 생일의 개봉. 다음 주말 민재가 왔을 때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아저씨가 너한테 선물을 준비해줬어. 선물이요? 응. 하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선물이야. 언제요? 어른이 되면. 뭔데요?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야. 민재는 궁금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우리가 형이랑 아저씨가 더 잘해줄게. 왜요?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현우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선물로 이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의 의미를. 현우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마지막 진심만큼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성인이 되어 그 편지를 읽는 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사랑이었으니까요. 현우가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공동양육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재는 주중에는 지은과 주말에는 민수와 준호와 함께 지냈습니다. 두 집 사이의 경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했지만 이제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 민재가 감기 기운이 있어요. 지은이 주중에 연락했습니다. 병원 데려가셨어요? 네, 약 먹고 있는데 주말에도 주의해 주세요. 알겠어요. 몸보신 음식 해줄게요. 이런 소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재도 두 집을 오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형 집에 갈 때가 됐어요. 응, 가방 챙겨. 아저씨랑 형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재에게는 이제 2개의 안전한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민재가 가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저거 타고 싶어요. 민재가 롤러코스터를 가리켰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형이랑 같이 탈래요. 좋아. 준호가 선뜻 응했습니다. 민수는 두 아이가 탄 롤러코스터를 지켜봤습니다. 민재의 무서워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 준호의 든든한 형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놀이기구에서 내린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 무섭지 않았어? 조금 무서웠는데 형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민재의 말에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피자를 먹었습니다. 아저씨, 저 질문 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 저 왜 두 집에서 살아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준비한 답을 했습니다. 엄마랑 아저씨가 민재를 둘 다 사랑해서 그래. 그래요? 응. 그래서 엄마 집에서도 살고 형이랑 아저씨 집에서도 사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안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 민재는 특별해서 두 집에서 사랑받는 거야. 민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민재야, 넌 정말 행복한 거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가요? 응. 형도 아저씨도 엄마도 모두 널 사랑해.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법적 입양에 대해 상담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입양이 최선일까요? 복잡한 문제예요.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입양하면 법적으로는 확실해지지만 친생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공동양육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민재에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민재의 마음도 중요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는 준호와 이야기했습니다. 민재를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지금도 충분히 가족 같은데요. 그래? 네. 종이에 쓰인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준호의 말이 민수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지내는 게 좋겠네. 네. 민재가 더 크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입양권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요. 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민재도 만족해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말, 민재가 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아저씨, 사진 찍어요. 사진? 네. 셋이서 찍고 싶어요. 민재의 제안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어디서 찍을까? 집에서 찍어요. 민재가 소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으려 했습니다. 아저씨가 가운데 앉으세요. 왜? 아저씨가 아빠니까요. 민재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재야, 아저씨는 저한테는 아빠예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혈연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아빠예요. 8살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에요. 민수는 두 아이 사이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왼쪽에, 민재가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세 사람의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해 보니 모두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좋다. 민재가 기뻐했습니다. 이거 인화해서 방에 걸어놔요. 그래, 그렇게 하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정말? 네. 형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어서 좋아요. 민재가 처음으로 민수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뭘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고마운 거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와 준호가 잠든 후 민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로 무너진 가정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재탄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가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세 사람의 밝은 웃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혈연 가족이 아닌 선택한 가족.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가족. 사랑으로 다시 만든 가족.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민수, 형으로서의 준호,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민재.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가.